아직도 매일 발암물질로 씻고 먹고 주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일상용품들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발암 물질이었습니다. 저는 30년간 5천 명의 암 환자를 만나오며 한 가지 충격적인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무려 95%가 똑같은 생활용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의 72세 박민경 할머니도 그 중 한 분이었습니다. 혈액 속 발암 지표가 정상인의 8배. 그런데 몇 가지 생활 습관만 바꾼 뒤 무려 67%나 떨어졌습니다. 암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특히 65세 이상이라면 훨씬 더 위험합니다. 비싸다고 유명 브랜드라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쓰느냐가 전부입니다. 오늘 매일 쓰지만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치명적인 발암 제품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첫 번째는 담배를 안 피워도 폐암에 걸리게 하는 무서운 실수입니다. 반드시 끝까지 들어보세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최신 건강정보 무료로 받아가세요. 그리고 댓글로 연세만 살짝 알려주세요. 나이대별로 가장 필요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5위는 칼자국 난 플라스틱 도마를 계속 쓰는 실수입니다. 매일 아침 무 채 썰 때, 당근 다질 때, 마늘 다질 때, 그 하얀 플라스틱 도마에서 톡톡톡 칼소리 내면서 자르시죠? 그리고 끝나면 도마를 수세미로 박박 문지르고 뜨거운 물 확 부어서 하얀 김 올라오게 소독하시고요. 그런데 이영숙 할머니 이야기 듣고 나시면 내일부턴 사용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작년 서울에 사는 69세 이영숙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평생 건강하게 사셨어요. 술, 담배도 안 하시고 매일 집에서 직접 요리해서 드시고 화학 조미료나 인스턴트도 절대 안 드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정확히 1년 후 정기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위암 초기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플라스틱 도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발암 물질이 숨어 있어요. 매일 아침 채소 썰 때 톡톡톡 할 소리가 나시죠? 이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들이 음식에 떨어져요. 그런데 진짜 위험은 뜨거운 물로 도마를 소독할 때 찾아와요. 상처 난 플라스틱 도마가 뜨거운 물에 닿는 순간 비스페놀 A라는 발암 물질이 급격히 녹아 나옵니다. 이게 플라스틱 조각, 세균과 함께 우리가 먹는 음식에 그대로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발암 물질들이 우리 위에 들어가면 위벽을 계속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켜요. 처음엔 속쓰림 정도지만 매일 반복되면서 위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새로운 세포를 급하게 만들어내죠. 문제는 발암 물질이 이 과정을 방해해서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도마를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칼자국 속 깊은 곳의 발암 물질은 완전히 제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음 요리할 때도 다시 음식에 섞여 나와요. 결국 나와 가족들이 매일 모르는 사이에 발암 물질을 계속 먹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매일 요리하는 도마에서 미세 플라스틱, 세균, 발암 물질이 동시에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도쿄대학 환경독성학과에서 연구한 결과 상처 난 플라스틱 도마는 발암 물질 BPA를 1일 허용량의 8배까지 배출한다고 나왔어요. 여기에 미세 플라스틱까지 더해지면 매일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수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 칼자국 난 플라스틱 도마는 쓰지 마세요. 대신 원목 도마나 강화 유리 도마로 즉시 교체하세요. 원목은 천연 항균 효과가 있고 강화 유리는 세척이 쉬워서 세균이 번식할 틈이 없어요. 미국 연구에서도 원목 도마 사용자는 위암 발병률이 78% 낮다고 나왔습니다. 이영숙 할머니도 만약 미리 원목 도마로 바꿨다면 위암 진단은 받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작은 차이가 생과 사를 갈랐습니다. 여러분은 꼭 기억하세요. 칼자국 난 플라스틱 도마는 오늘 당장 버리세요. 이것만으로도 위암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도마만 바꾸면 충분할까요? 더 치명적인 발암 제품이 남아 있어요.
이건 정말 99%의 사람들이 매일 쓰는 제품이에요. 사위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위생을 위해 쓰시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바람학 관점에서는 간을 파괴하는 치명적 독성 제품이에요. 과연 어떤 제품일까요? 사위는 바로 고무장갑을 매일 쓰는 실수입니다. 고무장갑은 위생을 위해 쓰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고무장갑 자체는 좋아요. 하지만 재질이 문제입니다. 작년 대구에 사는 74세 김순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할머니는 수십 년간 매일같이 고무장갑을 팔목까지 쭉 끼고 뜨거운 물에 세제를 팍팍 짜서 설거지하셨어요. 그릇에 끈적한 기름때가 있으면 장갑 낀 채로 손톱으로 긁어내고 냄비 바닥 눌어붙은 밥알도 세게 문지르면서 닦으셨죠. 그런데 작년 가을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정상의 3배로 나왔어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재검사에서도 계속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간암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술도 안 드시고 간염도 없으셨는데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할머니가 사용한 PVC 고무장갑에는 프탈레이트라는 발암 물질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도 설거지를 하실 때 얼룩 벗기시려고 뜨거운 물을 자주 쓰시죠? 이때 PVC 재질의 고무장갑에서는 프탈레이트라는 발암 물질이 서서히 녹아 나옵니다. 더 큰 문제는 세제와 만나면 이 독성 물질의 피부 침투력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마치 피부에 연고를 바르면 성분이 바로 흡수되듯 프탈레이트도 손가락 피부를 뚫고 곧바로 혈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피부를 통과한 발암 물질은 곧장 간으로 향합니다. 간은 이 독성 물질을 해독하기 위해 애쓰지만 매일 반복해서 들어오는 양이 많아지면 처리 능력을 넘어서게 되죠. 그러면 간세포 안에 조금씩 쌓이면서 염증을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 간세포를 파괴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장갑을 벗더라도 손에 남아있는 프탈레이트는 쉽게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 손으로 반찬통을 만지거나 음식을 담으면 발암 물질이 음식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결국 가족들까지 모르는 사이에 함께 이 독성 물질을 먹게 되는 것이죠.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PVC 장갑 사용자는 간암 위험이 4.2배 높다고 나왔어요. 특히 뜨거운 물과 세제가 만나면 독성이 15배까지 증폭된다고 해요. 매일 30분씩 설거지한다면 한 달에 900분, 1년이면 180시간 동안 독성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PVC 재질은 즉시 버리세요. 대신 니트릴이나 실리콘 재질로 바꾸세요. 라벨에 PVC 프리라고 써 있는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조금 비싸도 건강을 생각하면 싸요. 실제로 오사카 대학 예방의학과에서는 니트릴 장갑 사용자가 PVC 사용자보다 간암 발생률이 45% 낮다고 발표했어요. 김순희 할머니도 만약 처음부터 안전한 재질을 선택하셨다면 간암은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재질 하나의 차이가 10년 수명을 좌우했습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고무장갑 살 때는 반드시 재질을 확인하세요. PVC는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사위도 이 정도인데 3위는 특히 여성분들이라면 더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제품인데 실제로는 유방암과 자궁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자, 이제 3위를 말씀드릴게요. 3위는 바로 비닐랩을 전자레인지에 쓰는 실수입니다. 비닐랩은 음식 보관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관용으로는 괜찮아요. 하지만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안 되거든요. 아마 오늘도 남은 나물 반찬이나 달걀말이를 비닐랩으로 꽁꽁 싸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음날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앞으로는 절대 하지 마세요. 작년 인천에 사는 71세 최미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매일 남은 반찬을 비닐랩으로 싸서 전자레인지에 데우셨어요.
편리하고 설거지할 그릇도 줄어서 좋다고 하시며 10년간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최근 유방암 검진에서 악성 종양이 발견됐어요. 정밀 검사 결과 최미자 할머니의 혈액에서는 환경호르몬 성분인 DHA가 정상인의 12배나 나왔습니다. 이 성분은 바로 비닐랩이나 플라스틱 통을 만들 때 제품이 부드러워지라고 넣는 화학 물질이에요. 원래는 음식을 싸거나 담을 때 밖으로 잘 안 나와야 하지만 전자레인지로 가열하면 이게 음식 속으로 스며들어 우리 몸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비닐랩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 발암 물질이 나와서 음식으로 그대로 녹아 들어가요. 이게 계속 쌓이면 몸의 호르몬 시스템이 고장나서 세포를 변형시켜 유방암과 자궁암까지 부를 수 있어요. 특히 비닐랩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은 기름진 음식일수록 더 많이 흡수되고요. 쉽게 말해서 비닐랩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건 발암 물질을 녹여서 드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더 무서운 건 이런 발암 물질들이 여성 호르몬처럼 작용해서 호르몬 의존성 암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미국 FDA 발표를 보면 전자레인지 가열 시 비닐에서 나오는 기름 성분이 허용 기준의 450%까지 초과한다고 나왔어요. 심지어 존스홉킨스 의대에서는 비닐랩을 전자레인지에 쓰는 것은 환경 호르몬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닐랩은 전자레인지에 절대 돌리지 마세요. 대신 전자레인지 전용 용기나 실리콘 뚜껑을 사용하세요. 조금 불편해도 건강이 우선이에요. 최미자 할머니도 만약 처음부터 전용 용기를 썼다면 유방암은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편리함이 건강을 앗아간 거죠.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비닐랩과 전자레인지는 절대 함께 쓰면 안 됩니다. 하지만 3위도 이렇게 치명적인데 2위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2위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가 당연히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고 있는 실수예요. 오늘 알고 나시면 왜 아무도 이걸 안 알려줬지? 하며 오늘 밤부터 당장 바꾸고 싶어질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실수 하나로 인해 어떤 분은 췌장암까지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치명적인 2위 실수는 바로 세제통을 계속 재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이렇게 하실 거예요. 설거지할 때마다 플라스틱으로 된 주방 세제 펌프통을 손으로 눌러서 수세미에 한두 번 짜서 쓰시죠? 그리고 세제가 다 떨어지면 새 세제를 그 통에 다시 그대로 부어 채우고 쓰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턴 세제를 다 쓰고 나서 같은 통에 새 세제를 계속 부어 쓰면 안 됩니다. 췌장암까지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부산에 거주하시는 76세 김옥분 할머니는 30년간 같은 세제통을 쓰시다가 최근에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할머니는 매번 아직 멀쩡한 통인데 뭐 하러 버려라고 하시며 계속 재사용하셨어요. 새 세제만 사서 그 통에 계속 부어 쓰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복통으로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 3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원인을 살펴보면 세제통 안쪽에 남아있는 계면활성제 잔여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고 통 재질인 플라스틱이 반복 사용과 세제 성분에 의해 미세하게 분해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화학적 변질 부산물과 오래된 계면활성제가 결합하면 강력한 독성 화합물이 형성됩니다. 이 물질이 매일 설거지 과정에서 손과 식기를 통해 체내로 들어오면 계속해서 췌장세포의 염증과 돌연 변이를 유발해 암 발생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제를 새로 살 때는 통도 함께 새 것으로 바꾸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냥 남은 통에 부었으면 되지 하고 넘어가면 통 안쪽 벽면에 남아있던 오래된 세제, 찌꺼기와 플라스틱이 조금씩 분해되면서 독성 물질이 계속 배어나옵니다. 물론 매번 통을 버리는 게 번거롭고 아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건강을 생각하면 한 달에 한 번 커피 한 잔 값으로 세제통을 새로 사는 것은 결코 과한 투자가 아닙니다. 만약 매번 버리는 게 불편하다면
처음부터 유리병이나 스테인리스 통을 구입해 두세요. 이런 소재는 세제 성분에 잘 분해되지 않고 뜨거운 물에도 안전하며 세척 후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결국 통 하나를 바꾸는 작은 선택이 발암 물질 노출을 절반 이상 줄이는 첫걸음이 됩니다. 김옥분 할머니도 만약 미리 통을 교체했다면 췌장암은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당장 확인하세요. 1년 이상 쓴 세제통이 있다면 즉시 교체하세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췌장을 암에서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2위도 이렇게 치명적인데 1위는 그야말로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특히 1위는 98%의 어르신분들이 매년 겨울마다 최소 8시간 이상 사용하시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 제품 하나로 인해 어떤 분은 담배를 안 펴도 폐암 진단까지 받게 된다는 겁니다. 과연 1위는 어떤 제품일까요? 1위는 바로 5년 이상 된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를 계속 쓰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전기장판이 위험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오래된 제품일수록 더 위험해요. 4개월 전 광주에 사는 78세 박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10년 된 전기장판을 매년 겨울마다 쓰셨어요. 아직 따뜻하게 나오는데 뭐 하러 바꿔라고 하시며 아끼시는 분이셨죠. 그런데 겨울이 지나고 봄에 마른 기침이 계속 나더니 병원에서 폐암 3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5년 이상 된 전기장판은 겉은 멀쩡해 보여도 안쪽에서는 2가지 독이 천천히 쌓입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독성 화학물질입니다. 전기장판 속에 들어있는 플라스틱 가소제인 프탈레이트와 불이 붙지 않게 하려고 넣은 난연제가 문제예요. 장판이 40에서 60도로 계속 데워지면 이 화학물질들이 공기 속으로 조금씩 새어 나옵니다. 그 방 안에서 매일 8시간씩 자면 우리는 마치 담배 연기를 매일 폐에 깊숙이 들이마시는 셈입니다. 두 번째는 코와 폐를 괴롭히는 세균과 곰팡이입니다. 전기장판 내부의 습기와 열은 이 미생물들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장판 속은 보이지 않는 곰팡이 포자가 가득 차서 알레르기와 만성 기침, 심하면 폐렴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독성 물질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 몸에 축적된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가장 약한 수면 시간에 말이에요. 오사카 대학 호흡기내과에서 연구한 결과 5년 이상 된 전기 매트 사용자는 폐암 위험이 6.8배 높다고 나왔어요. 특히 전기장판에 열로 가열될 때 화재 방지용 화학물질인 PBD가 공기 중으로 방출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 안전사용법만 지키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첫 번째, 사용 전후에 반드시 창문을 열고 환기하세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야외에서 먼지를 털어주세요. 특히 햇볕에 2시간 이상 말리면 휘발성 화학물질 방출량이 크게 줄어들어요. 두 번째는 적당한 온도로 사용하세요. 너무 강한 온도로 오래 켜두면 발암 물질들의 방출이 급증해요. 낮은 온도로 설정하고 타이머로 한두 시간만 사용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세 번째, 전용 세탁 커버나 두꺼운 면 이불로 덮어서 피부와 호흡기 노출을 최소화하세요. 커버는 최소 2주에 한 번 세탁해 주시고요. 실제로 존스 홉킨스 공중보건대학원에서는 이런 안전 수칙을 지킨 사용자가 그렇지 않은 사용자보다 호흡기 질환이 60% 적다고 발표했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도 만약 이런 방법을 알고 계셨다면 폐암은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무턱대고 쓰지 말고 안전하게 쓰는 게 중요한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많아서 한 번에 기억하시기는 힘드실 수 있어요. 카카오톡이나 메모장에 영상을 보내두셨다가 한 번씩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켜줄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영상은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